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고전의 철학으로 오늘의 정치를 통찰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9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외교적 공백과 그로 인해 미군 기지 압수수색 사건에서 빚어진 혼란을 철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고대의 경고는 지도자가 인사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어떤 정치적 외교적 패단이 일어나는지를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마천의 사기에 이르기를 의행무명 이싱 우밍 의심하고 행동하면 공명을 얻지 못하고 의사무공 이실 무공 의심하며 사업하면 성공도 없다. 일을 의심하며 진행하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이자 신뢰의 상징입니다. 이는 지도자가 제때에 사람을 쓰지 않으면 그 나라는 신뢰를 잃는다는 고대의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장제모 이부제용, 정자의 모얼 부자용, 스자의 또앙을 부자시엔. 장수는 용맹보다 계책에 달렸고 일은 재능보다 결단에 달려 있다. 장수는 꾀계략에 있어야 하고 용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작정 용감하게 돌진하는 용기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읽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지략과 전략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정치와 외교의 본질은 끊임없는 소통과 이해인데 대사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공자는 정치는 바른 이름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제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름과 실상이 어긋난 혼란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불화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제단이 불제현, 시자의 토항을 부자시엔, 시시원이심. 일의 성패는 결단에 달려있지 똑똑하거나 현명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나친 생각이나 현명함에 대한 자만심보다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은 의무를 제때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사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곧 의무의 회피이고 이는 책임을 미루는 자는 결국 더 큰 혼란을 자초한다는 플라톤의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정실단, 즉상하계혹 다정시도한, 저상시아제호. 큰 정사에서 결단을 잃으면 위아래가 모두 혼란에 빠진다. 통치자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통치층은 물론 백성들까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인사는 국가의 존엄과 신뢰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지도자는 자신도 모르게 국격을 훼손하는 셈입니다. 한비자가 말했듯이 지도자가 인사에 게으르면 국정은 무너진다는 교훈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한국 측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한미 주등 운지 위협정 소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군 기지 내에서의 압수수색은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의 특검이 미 공군기지 내 한국군 부대를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사전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미국 측의 동의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군 기지와 주권 문제입니다.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한국 영토이며 한국의 주권이 미칩니다. 다만 소파 협정에 따라 시설구역의 관리권 오퍼레이셔널 컨트롤은 미국 측이 보유합니다. 즉 한국 당국이 수색 출입을 하려면 미군과의 협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파 규정과 적용 문제입니다. 한미 소파 제2조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되 그 관리권은 미군이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 수사기관 특검, 검찰, 경찰 등이 기지 안에 들어가려면 미군 당국 지휘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시에 강제 진입하려 한다면 미군 헌병 MP 한국 수사기관을 제지할 수 있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군 대상 압수수색의 특수성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에도 한국군 부대를 들면 카투사, 연합사 파견 인력 등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한국합참 및 국방부가 가지므로 이들을 수사하는 권한은 한국검찰특검이 보유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장소가 미군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려면 미군과의 협조 없이는 진입 불가입니다. 실제 사례로 과거 미군 기지 내 카투사 관련 사건에서도 한국 검찰은 미군 측과 협의 후
기지 출입을 통해 조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넷째, 한국 수사기관이 불시 압수수색 가능할까요? 법리적으로 한국은 주권 국가이므로 영토 내 강제 수사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는 국제조약이며 현실적으로 미군이 관리권을 행사하는 공간에서는 불시 수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한국 수사기관이 통보 없이 강제 진입한다면 미군 측은 이를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헌병이 제재하거나 사실상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시기관이 불시에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면 미군 헌병이 제재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미 소파 절차에 따른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 충돌 사례입니다. 용산기지 반환 과정에서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고 한국 당국은 직접 기지 내부에 들어가 조사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미군 측은 소파를 근거로 기지 관할권은 미국에 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수집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 미군 사령관은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고를 하고 대사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행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사전 동의나 협의를 거쳤다면 주한미 대사가 압수수색 허용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지휘체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측 군사작전과 시설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주한미국 대사는 외교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며 주한미군 활동이 한미 관계나 외교에 영향을 줄 경우 지휘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무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수사기관 요청 예를 들면 특검 압수수색을 받을 경우 기초적으로 군 내부 검토 후 외교적 영향을 고려해 주한미국 대사에게 보고하며 대사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군 군기지 압수수색 사전 동의 시 한미 소파에 따르면 미군 시설 내에 한국군 관련 자료를 한국 수사기관이 조사하려면 미군 측의 협조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의 특검이 주한미 대사관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주한미국 대사에게 보고와 승인을 거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시 말해 압수수색이 실제로 허용되었다면 미국의 외교, 군사 측에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본적으로 기지관리와 보안 책임을 지며 압수수색 요청을 받은 경우 대사에게 보고하고 외교적 지침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 모두가 허용하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군 내부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언론 정보로는 한국의 특검이 미국 측과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현재까지 정보로는 주한미 대사관 측과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주한미 대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주한미국 대사의 기본 역할과 권한 범위는 첫째, 미국 대사는 주재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외교관입니다. 둘째, 대사는 외교적, 정치적 사안을 포함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요청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군사 결정이나 외교적 민감 사안은 본국 국무부 지침과 상급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압수수색 같은 사안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한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요청할 경우 기지관리 책임자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부 검토를 하고 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는 외교적,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사는 본국 지침 없이 완전히 독자적 재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하거나 작은 사소한 규모의 사안 예를 들면 자료 열람, 허용 등에서는 대사가 상급 지침 없이 신속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한미 대사는 이번 사안을 본국의 훈령을 받고 행동했을까요? 본국의 훈령을 받고 행동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 노했다 할 리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와 현대리 대사는 현재 정치적 코드가 맞지 않다는 방증이라 하겠습니다. 주한미 대사는 일반적으로 외교, 군사 관례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기보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조율합니다. 다만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언론과 보고를 통해 직접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 노했다는 것은 주한미 대사가 재량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리 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에 미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바이든 임명 대리대사와 트럼프의 반응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한서에 이르기를 결단지 실시부재 죄단 출이 실시부재 결단을 머뭇거리면 기회를 잃고 잃은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이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니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시대사와의 불협화음은 체계의 무죄에서 비롯된 혼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조화의 예술이라 했는데 필요한 자리에 정식 인물을 두지 않음으로써 불협을 자초한 것은 조화를 깨뜨린 무책임의 사례라는 교훈을 줍니다. 3년 전 고대 동양의 주나라의 모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러 나설 때 군사들에게 훈시하면서 때가 왔으니 일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한 경고가 있습니다. 시불가실 기불가제 시부커실 지부커잘 때는 일어서는 안 되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좋은 시기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정식 대사가 없으면 임시 대사는 권위와 신뢰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큰 재앙은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이 여기서 드러나듯 지도자의 방치가 작은 불협을 키워 큰 균열로 확산된 것입니다. 한비작 한 페이지의 망징편 웡쇼핑에 이르기를 우유부단 난지보냐 유로그 또한 완주펑예 우유부단함이 혼란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뜻으로 지도자나 조직 구성원이 신속하고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큰 혼란과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맹의 본질은 하나의 목소리와 일관된 행동에 있습니다. 인사를 게을리하여 내부의 불협을 키운 것은 곧 지도자가 스스로 약점을 노출한 것이며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지도자가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적에게 스스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 인사를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시대사와 불협화음이 생겼고 이는 외교 질서를 흔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정치는 조화의 예술인데 인사가 지연되면서 불협이 증폭된 것입니다. 고대의 교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철학과 시사 해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고전의 철학과 현대 정치를 통찰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